안녕하십니까. 막갈 참죽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장수 죽집 창업 노하우 동영상 두 번째 편으로 아무리 경험 없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왕 초보자도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실전적인 노하우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업을 해야 하는데 경험 없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월 수입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고생만 하진 않을까? 그렇게 꼭 해야 돈벌이가 되나? 일요일에는 쉬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즐기면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술 취한 고객, 까탈스러운 진상 고객들보다는 좀 매너 있고 부드러운 고객 중심으로 상대할 수 없을까? 맛있다. 잘 먹었다. 아플 때 우리 애가 이 죽 먹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 우리 애 이 이유식죽 먹고 컸다. 고맙다. 그런 보람찬 얘기 들으면서 운영하는 선배들처럼 나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돈 벌면 좋겠지만 리스크 없이 매월 나의 인건비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 꼬박꼬박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 같은 초보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런 장수 죽집 창업 노하우와 사례들, 그런 방법들 이런 걸 아시고 그러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동영상 보시고 실천하시면 성공에 틀림없이 도달할 겁니다. 처음 3개월, 6개월 운영 노하우와 매뉴얼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수입도 일정해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창업 현장에서 겪은 경험으로 보면 장사는 한판 승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기본부터 실행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장사 잘하시는 사장님들 노하우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비결과 노하우를 이 동영상에서 발견하고 그 보석 캐가시기 바랍니다. 그 굿을 꿰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얼마를 벌어야 성공이라고 할까? 음식점 성공의 기준. 죽집 창업 성공의 마인드, 긍정의 힘. 세 번째, 퍼져라. 그러면 장사 잘 될 거라는 장사의 태도와 행동. 또 네 번째, 한 번 온 고객 또 오게 하는 서비스를 넘어 배려 서비스. 또 우리 막갈장주 사장님들, 잘하는 사장님과 못하는 사장님을 통해서 장사 잘하는 기본.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런 실전적 노하우 설명 전에 먼저 음식점 창업해서 얼마를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월 500만 원 벌고도 만족해하는 사장님 계시고 어떤 분은 불만족스러워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한 광고에 보니까 무점프로 500만 원 투자해서 월 500만 원 번다? 이런 광고도 봤습니다. 자, 음식점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얼마를 벌어야 내가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자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내가 성공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을 설명드리는데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창업 투자금의 3%를 월 수입으로 벌면 성공한 창업이라고 합니다. 즉 1억 원 투자했다. 그럼 3%월 300만 원 벌면 성공한 사례인 셈이죠. 창업자의 개인적인 기대치에 미치든 못 미치든 월 3%의 수익률은 연간 36%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예금보다 그리고 고수익 펀드보다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점에서 3%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음식점이 이렇게 수익률이 매력적임에도 왜 창업을 주저할까요? 음식점 창업 후 일단 유지 이상만 되면 월 3% 수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3% 미만으로 수익을 내게 되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쪽박상되기 때문에 즉 창업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성공 기준으로 월 3% 수익률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 중 보장되지 않은 금액, 즉 보장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이나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시설비, 이런 보장되지 않는 금액을
몇 개월 만에 회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 장들되는 음식점은 창업 1년에서 1년 반이면 회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보장되지 않는 금액을 1년이나 2년 안에 회수하는 기준, 이거를 또 창업 성공 기준으로 삼으셔도 될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죽집 사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 3천만, 그다음 시설비 4천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 창업했습니다. 그분이 월 2천만 원 매출, 즉 장사를 그럭저럭 잘 하신 셈이죠. 그래서 매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즉 이분 같은 경우는 10개월 만에 보장되지 않은 금액, 즉 시설비 4천, 권리금 3천, 투자금액 7천만 원을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6%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막연한 대박 매출 욕심내거나 지나치게 축소해서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보장되지 않은 금액을 1년 반 만에 아니면 최소 2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성공 기준, 그 대박 창업보다는 월급적으로 안정 창업과 장수 창업의 관점으로 이런 성공 기준 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사실은 10개월 만에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을 다 뽑고 보장되지 않은 금액을 뽑고 투자 수익률도 6% 정도 기록했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의 성공 기준을 막연히 대박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시지 말고 월 3% 투자 수익률이 되는지 보장되지 않는 투자 금액을 1년 반이나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죽집 그 장수 창업 그 실전 그 노하우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성공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 장사 잘하는 점주와 못하는 점주 차이가 뭘까요? 장사 잘하는 점주들을 보면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겠다. 하루에 내가 50그릇 팔겠다. 하루에 100그릇 팔겠다. 그걸 선언을 하고요.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단지도 뿌려보고 블로그에 글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행된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정을 실행을 하고 그래서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장사 잘하는 우리 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사 잘 못하는 점주는 어떨까요? 우리 슈퍼바이저가 장사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합시다. 이런 이벤트를 합시다. 이런 광고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거 잘 될까? 주저주저합니다. 두려움, 부담감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매출은 약해지고 성과는 없고 나중에는 전단지를 하나 뿌리려고 해도 그 뿌릴 돈조차 없어서 실행할 자금이 없어서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가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즉 뭘까요? 장사 잘하는 점주와 못하는 점주. 물론 새롭게 한 시도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점주는 실행을 하고 앉았을 때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인디언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인디언을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우리 점주님들 장사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불경기 탓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거 찾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긍정의 힘, 아주 중요한 성공 마인드입니다. 한 사례를 또 설명드릴까요? 천안의 한 두부집 사례입니다. 그분께서 오픈하고 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주유소에서 판촉 사은품으로 1달러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 1달러 지폐에 하루에 내가 100만 원 팔아야 되겠다. 100만 원 써서 카운터 안쪽에 남들은 안 보이는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 할 수 있어. 하루 100만 원 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장사가 안 될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왔다 갔다 하는 서빙 종업원 보면서
아우, 사람 어떻게 너무 많은데 줄일 방법 없을까? 또 식재료, 원가를 어떻게 낮출 방법이 없을까? 이 고춧가루만 해도 중국산으로 바꾸면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익을 챙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나는 하루에 100만 원 팔겠어 아침마다 외치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 종업원들이 더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종업원 자르기 전에 더 친절하게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또 어떻게 해야 더 장사가 잘 될까? 100만 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어야 되겠네. 그래, 식재료 짧게 생각해서 아끼고 맛을 떨어뜨리지 말고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 만에 100만 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리우 올림픽 때도 그 펜싱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즉, 이런 긍정의 사례로 접근할 때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양파도 그 긍정의 메시지에, 긍정의 언어에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양파를 나란히 넣고 한 양파한테는 너 미워, 넌 나빠, 이렇게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또 다른 양파한테는 너 사랑해, 너 좋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란히 두 양파가 놀랍게도 사랑의 소리를 들은 양파는 싹이 먼저 났고요. 너 미워 했던 양파는 싹이 조금밖에 더디게 나는 거죠. 양파도 이렇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은 일부 우리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조건을 달리해서 실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를 보고 제 딸이 숙제하면서 또 한번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너 사랑해, 너 미워.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진 걸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마저도 긍정의 언어에 반응하는데 우리 창업자들이, 우리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거야 라는 긍정의 언어로 접근할 때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긍정의 힘, 다시 한번 파이팅 외치고 싶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접근하면 여러분께서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성공 비결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퍼져라. 즉 앞서 긍정의 마인드와 마찬가지로 퍼져라. 그럼 틀림없이 장사 잘 된다는 어떤 장사 잘 되는 태도와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음식 장사 돈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 퍼집니까? 근데 퍼져라. 퍼지면 장사 잘 된다. 하루 퍼주니 3일 장사 잘 되고, 3일 퍼주니 일주일 장사 잘 되고, 일주일 퍼주니 한 달 장사 잘 되더라. 그리고 한 달 퍼주니 3개월, 1년이 장사 잘 되더라. 이런 그 장사 잘하는 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얼마나 실행하기 어렵습니까?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퍼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우리 죽집에서 막갈 참죽에서 경품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열쇠, 황금 열쇠 2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짜리, 그래서 경품만 1000만 원어치를 고객들한테 사은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100% 당첨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카드에 1000원 할인권도 있었거든요. 1000원 할인권을 주기가 아까워서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점주님들을 봤거든요. 그만큼 퍼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퍼주는 게 손해일까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샤브샤브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그 사장님이 퍼주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퍼주면 장사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 샤브샤브 음식점은 오픈하면서 무료 시식권 10,000원짜리를 뿌렸습니다. 사실 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무료 시식권을 뿌려보니 보통 4명 정도가 와서 한 테이블에 10,000원짜리 런치 샤브샤브를 시켜 먹고 현금 20,000원, 무료 시식권 2장으로 계산을 하더랍니다. 40,000원 매출에 20,000원 현금 수입, 식재료 원가는 16,000원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2인분 퍼주고도 4,000원 수익으로 남은 셈이죠. 게다가 이렇게 한번 와서 먹어본 손님들이 맛있다, 회식하거나 접대할 때 참 좋다, 일주일 내내 오시는 손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샤브샤브집은 가격이 비싸서 쉽게 자리 잡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자리 잡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그 음식점 사장님 중에 대전의 전민정을 우연히 제가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퍼주면서 장사를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거기 갔는데 손님이 바글바글 장사를 잘하고 계세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할까? 근데 마침 옆자리 손님에게 들려온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옆 테이블 고객이 매번 이렇게 챙겨주면 적자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후식 음료로 제공된 원두커피, 또 조그만 사과 한 쪽, 이런 거 고맙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적절하게 제공된 덤 서비스, 손님에게 드리는 덤 서비스가 퍼주는 서비스겠죠. 그 고객 만족감을 주고 이걸로 인해서 그 바글바글 장사 잘 되고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험 없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장수 죽집 창업 운영 실전 노하우, 주로 초보자들이 꼭 여기나 실전적 노하우 중심으로 전반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후반부 실전적인 노하우를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